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다 말고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친 적. 분명 나는 어제보다 많이 웃었을 뿐인데 팔자 주름이 더 깊어져 있고 피부 톤은 어딘가 탁해 보입니다. 그제야 또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요즘 보습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리고는 서랍 속 고가의 크림을 꺼내 바릅니다. 바를 때는 괜찮아지는 기분이지만 며칠 후에도 거울 속 모습은 그대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름을 없애고 싶어서 피부가 탱탱했으면 해서 매달 수십만 원을 쓰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아주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피부가 좋아지는데 꼭 필요한 건 비싼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바세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바세린 조합, 바로 수분 앰플과 바세린을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요즘은 앰플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유리병에 들어있는 고농축 에센스, 피부 속 깊이 수분을 넣어준다는 그 앰플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앰플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오히려 수분을 더 날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수년 전 진료하던 환자 중 70살 넘은 이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유명 백화점에서 비싼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서 매일 열심히 바르셨지만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진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앰플을 바른 지 몇 분만 지나도 얼굴이 다시 당기고 주름이 더 선명해진다며 의아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앰플 바르고 나서 바세린을 아주 소량만 쌀 한 톨 크기만큼 덜어서 얇게 발라보세요. 피부에 뚜껑을 덮는 거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뒤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기적 같아요. 예전에는 앰플이 금방 말랐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촉촉해요. 주름도 덜 보이고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히알루론산 앰플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은 강하지만 공기 중에 노출되면 그 수분도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바세린은 이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앰플이 모아준 수분을 피부 안에 머무르게 해주는 셈이죠. 중요한 건 순서와 양입니다. 앰플을 바르고 난 뒤 바로 바세린을 바르지 마시고 약 1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 다음 바세린을 아주 얇게, 진짜 얇게 바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더 보려고 듬뿍 바르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피부가 답답해지고 끈적거림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조합은 특히 겨울철이나 실내에서 히터를 자주 틀어두는 계절에 정말 좋습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할수록 앰플의 수분은 더 빠르게 증발하니까요. 이때 바세린으로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 촉촉함이 훨씬 오래 갑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분, 70대 중반의 김복순 할머니는 늘 화장품은 비싸야 효과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한 달 화장품 값으로 20만 원 넘게 쓰셨죠. 그런데도 늘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자주 가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분 앰플과 바세린 조합을 소개해 드렸더니 이게 정말 그 바세린 맞아요?
하시며 웃으시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 후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저보고 요즘 얼굴에 광이 난다고 해요. 바세린과 수분 앰플,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고가의 보습 크림이 부럽지 않습니다. 핵심은 순서, 양,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도 거울 앞에서 이 조합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첫 느낌, 아마 내일 아침에 달라진 얼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합, 레티놀과 바세린의 놀라운 궁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레티놀을 써보고 따갑고 붉어져서 중단하시는데요. 바세린과 함께 쓰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레티놀은 피부에 굉장히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성분입니다. 주름을 완화시키고 탄력을 높이며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죠. 하지만 동시에 민감성 피부에는 자극을 줄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레티놀을 함부로 사용하면 오히려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병원에 오셨던 70대 초반의 최영숙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이 할머니는 인터넷에서 레티놀 크림이 좋다는 말을 듣고 구입하셨는데 바르고 나면 따가움과 붉어짐이 심해서 며칠 쓰다 포기하고 말았죠. 제가 할머니께 추천드린 방법은 이렇습니다. 레티놀은 저녁에만 바르시고 바르고 나서 20-30분 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 보세요. 처음에는 의심하셨지만 며칠 뒤부터는 피부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눈가와 입가 같은 민감한 부위에는 바세린이 보호막 역할을 하며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다시 진료실에 오셔서 밝게 웃으셨죠. 이제는 바를 때 전혀 따갑지 않고요. 잔주름이 정말로 옅어졌어요. 레티놀과 바세린 조합이 효과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티놀은 피부 세포의 턴오버를 촉진해 새살이 올라오게 하지만 동시에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때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면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자극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피부가 얇은 부위, 예를 들어 눈 밑이나 입가처럼 쉽게 갈라지는 곳에는 더욱 유용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레티놀은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고 난 뒤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시면 오히려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 얇게 펴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보호막이지 덮개가 아닙니다. 공기가 통해야 피부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또한 레티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틀에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씩 바르는 걸로 시작해 보세요.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진정용이기 때문에 피부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매일 같이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거예요. 선생님, 그럼 레티놀 크림과 바세린을 섞어서 발라도 되나요? 정답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섞어서 바르면 두 성분이 섞이면서 레티놀의 농도가 희석되고 피부에 닿는 순서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순차적으로 얇게 천천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레티놀 바르기 전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안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에센스나 수분 크림을 살짝 바르고
피부를 진정시킨 후 레티놀을 발라주시면 훨씬 자극이 덜합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그 위를 덮어주는 마무리 단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눈가 잔주름, 입가 팔자주름, 이마 주름 등 깊어지기 쉬운 부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레티놀의 효과가 쌓이기까지는 적어도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니 절대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피부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정성스럽게 관리했는지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저녁 세안 후 피부를 진정시키고 레티놀을 바른 뒤 바세린으로 부드럽게 덮어주는 것. 단 몇 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여러분의 얼굴은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음은 미백 에센스와 바세린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다 보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바로 기미, 잡티, 피부톤의 얼룩덜룩함일 겁니다. 주름은 화장으로 가릴 수 있어도 피부톤은 쉽게 속일 수 없죠.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멜라닌 색소가 피부 속에 고착되기 쉬웠어. 예전보다 더 칙칙하고 어두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백 에센스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미백 제품들 정말 효과 보고 계신가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70세의 윤복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수년간 기미 때문에 고민이셨고 텔레비전에서 유명하다는 화장품을 수없이 써보셨지만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 제가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에센스를 바르고 나서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 보세요. 딱 그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한 달 후 진료실에 다시 오신 윤 할머니는 마치 피부가 한 겹 벗겨진 듯 환해진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진짜로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손녀가 저보고 필터 쓴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세린이 미백 효과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미백 에센스의 작용을 더 오래, 더 깊게,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미백 에센스는 주로 멜라닌 생성 억제나 각질 개선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피부에 직접 작용하지만 동시에 외부 자극에 취약하고 쉽게 산화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이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고 공기와 접촉해 빠르게 산화되지 않도록 얇은 막을 씌워주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미백 루틴의 핵심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성분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안 후 피부 온도를 낮추는 진정 토너나 에센스를 먼저 바르시고 그 다음 미백 에센스를 바르세요.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백 에센스는 소량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소량을 톡톡 두드리듯 흡수시키고 12분 뒤 바세린을 쌀 한 톨 정도만 얇게 바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조합을 가장 적극 추천드리는 분들은 기미가 퍼져 있는 분, 얼굴 색이 부분적으로 어두운 분, 미백 화장품을 써도 효과를 못 본 분입니다. 특히 입가, 눈 밑, 이마 주변은 미백 성분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쉽게 날아가 버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바세린으로 덮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언니의 사례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언니는 예순이 넘어서부터 얼굴 양쪽 광대 주변에 기미가 진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백 세럼, 미백 마스크까지 다 써보았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바세린을 더해보자고 권했어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미백 에센스를 바르고 바세린을 살짝 얹는 것만으로도 3달 만에 색소가 옅어지고 톤이 균일해지는 걸 본인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물론 바세린이 색소를 지워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바세린 덕분에 미백 성분이 더 오래 작용하고 자극 없이 흡수가 잘 되면서 피부가 스스로 균일한 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낮에 미백 에센스를 바르고 바세린을 바르는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꼭 함께 발라주셔야 합니다. 바세린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미백 효과를 오히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합은 저녁 시간에만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미백 에센스를 바른 뒤 바세린을 이마, 코, 턱 부분은 피해서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위는 피지선이 많아서 모공이 막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신 양볼과 입가, 턱선 위주로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사용하면 기존에 효과 없던 미백 제품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바세린이 있기에 가능한 지속력과 보호력 피부톤을 점점 환하게 그리고 균일하게 바꿔줍니다. 저는 이 조합을 피부의 빛을 되돌리는 습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세안 후 거울 앞에 서시면 미백 에센스와 바세린을 꼭 함께 써보세요. 단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바르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피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다음은 4번째 조합,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의 강력한 재생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부를 재생시키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세포가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 환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피부 재생은 상처가 났을 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오래 써서 자극받은 볼, 햇볕에 그을려 손상된 이마, 혹은 나이가 들며 얇아진 눈과 피부 모두 재생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의 조합입니다. 달팽이 크림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점액 성분이 피부 재생을 도와준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세린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 효과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제가 몇 년 전 진료했던 80대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손주 돌잔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줄 몰랐어요. 볼도 꺼지고 주름이 확실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할머니 저녁마다 달팽이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으로 덮어주세요. 딱 그거 하나만 매일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김할머니, 석 달이 지나고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얼굴에서 생기가 돌고 입가에 깊던 주름이
확연히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사진 찍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손주들이 피부 좋다고 칭찬해줘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죠. 달팽이 크림의 핵심 성분인 뮤신은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고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피부 속 깊이 전달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바세린이 해주는 겁니다. 달팽이 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는 것만으로 크림 속 유효 성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 깊숙이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피부 재생에 필요한 시간과 보호막을 동시에 제공해주는 거죠. 마치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것처럼 피부 속에서 벌어지는 회복 작용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닦고 달팽이 크림을 얇게 바르세요. 이때 마사지하듯 바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흡수시키는 게 좋습니다. 둘째, 12분 기다린 후 바세린을 쌀 한 톨 정도 아주 얇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팔자주름, 입가, 눈가, 이마같이 주름이 깊은 곳 위주로 덮어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피부가 예민해진 날, 혹은 각질이 일어나거나 잔주름이 유독 눈에 띄는 날에 사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건조한 겨울철, 히터를 자주 쓰는 환경에서도 피부 장벽을 보호해 주는데 아주 유용하죠. 또 하나 중요한 점. 달팽이 크림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제품입니다. 즉, 하루 이틀 써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피부 속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 지인 중 90이 넘은 고령에도 피부가 탱탱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30년 가까이 매일 달팽이 크림을 사용해 오셨고, 마지막 단계엔 꼭 바세린을 덧발라 피부를 보호하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묻는다고 하더군요. 그 비결이 바로 단순하고 일관된 습관이었습니다.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달팽이 크림이 모든 피부에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일부 분들은 점액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항상 얇게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조합을 집중 재생 루틴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이틀 정도는 피부를 쉬게 해주는 날로 정하시고, 그날은 간단한 세안 후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만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피부에게 휴식을 주는 날인 거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피부는 다시금 탄력을 되찾고 얼굴에 자연스러운 광이 돌기 시작할 거예요. 피부는 정직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으로 나만의 회복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달라져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루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바세린 저녁 루틴의 정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바세린과 다양한 화장품의 조합을 통해 수분, 진정, 미백, 재생까지 폭넓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합이라도 제대로 된 루틴이 없다면 그 효과는 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마치 영양제가 몸에 좋다 해도 식사 후에 먹어야 효과를 보는 것처럼 바세린도 바르는 순서, 타이밍, 그리고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녁 시간, 단 10분이면 완성되는 바세린 루틴 정석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보는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하세요. 뜨거운 물은 일시적으로 개운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피부의 지질막을 녹여내어 오히려 건조함을 유발합니다. 저녁 세안 후 얼굴에 약간의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닦아주세요. 두 번째, 피부에 가장 먼저 닿을 것은 수분입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진정 토너나 수분 앰플을 먼저 발라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흡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피부 보습에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선택한 핵심 기능성 제품을 발라주세요. 주름이 고민이시라면 레티놀, 기미가 신경 쓰인다면 미백 에센스, 전반적인 탄력 회복이 필요하다면 달팽이 크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쓰기보다 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 한두 가지만 골라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기능성 제품이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2분 정도 여유를 주세요. 이 시간을 활용해서 심호흡을 하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피부뿐 아니라 마음까지 안정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제 바세린을 바를 차례입니다. 이때 얼마나 바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쌀 한 톨 혹은 새끼 손톱 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손가락 끝에서 녹이 든 문지른 다음 얼굴에 살짝 얹는 느낌으로 펴 발라주세요. 두껍게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 절대로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바세린은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세린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크림이나 세럼을 바르면 성분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여섯 번째,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에 바세린을 추가로 발라주세요. 눈가, 입가, 목, 손 등 팔꿈치 같은 곳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노화가 더 빨리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특히 손과 목은 나이를 가늠하는 첫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위에도 바세린을 소량 얹어 보습막을 만들어 주세요. 일곱 번째, 바세린을 바른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약간의 시간을 두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따뜻한 수건으로 손을 감싸거나 허브티 한 잔으로 속을 데우는 것도 좋습니다. 내부 체온이 안정되면 피부 순환도 원활해지고 바세린과 기능성 제품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이렇게 7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바세린 저녁 루틴은 단순하지만 반복할수록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지만 한 달 뒤 다시 오시면 피부가 달라졌어요. 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매일 밤 자신을 위한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몇 개월 후 거울 속 모습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바세린 하나로 가능한 기적.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바세린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4가지 조합과 저녁 루틴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단 한 가지, 가장 공감된 한 부분만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의 피부를 바꾸고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아 줄 겁니다. 이제부터는 바세린을 활용한 손 관리 루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은 얼굴보다 자외선, 세제, 건조한 바람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손 관리를 소홀히 하시죠. 하지만 손은 우리 나이를 가장 빨리 드러내는 곳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선생님, 손만 보면 제 나이가 딱 티가 나요. 주름도 많고 거칠고 거무튀튀해졌어요. 이럴 때 제가 꼭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바세린을 활용한 핸드 재생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단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잠들기 전 손을 미지근한 물에 1분 정도 담그거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 손의 각질과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그런 다음 수분 크림이나 바디로션을 손 전체에 충분히 바릅니다. 이때 손톱 주변, 손가락 마디, 손등까지 꼼꼼히 펴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바세린을 소량 손에 얇게 덮어주세요. 이때 손등에 얹는다는 느낌으로 너무 두껍지 않게 바릅니다. 손가락 관절 사이사이까지 부드럽게 발라주시고 특히 거칠고 건조한 부위는 한 번 더 덧발라주세요. 셋째, 면장갑을 착용하고 그대로 주무시면 됩니다. 장갑이 없으시다면 부드러운 수건으로 손을 감싸주셔도 좋습니다. 밤사이 보습 성분이 증발하지 않고 손 피부 속으로 차곡차곡 스며듭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손이 놀랍도록 부드러워져 있을 거예요. 이 루틴을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꾸준히 해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손이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기며 주름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은 이 방법을 2개월 동안 실천하신 후 결혼식장에서 손주에게 할머니, 손 너무 예뻐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감동하시더군요. 또 한 가지, 주방일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바세린을 낮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고무장갑을 끼기 전 바세린을 손등에 소량 바른 장갑을 착용하시면 세제에 의한 자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손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셈이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손톱도 관리 대상입니다. 손톱 주변 큐티클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발라주면 갈라짐이나 찢어짐을 막아주고 윤기 있는 손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손 전체의 인상을 바꾸니까요. 손은 우리 몸 중 가장 자주 움직이는 부위이지만 가장 쉽게 방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손, 컵을 들고 있는 손,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는 손. 이 손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바세린으로 한 번만 감싸주세요. 그 따뜻한 보살핌이 내일의 손을, 나아가 내일의 나를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작지만 정성스러운 습관을 더해보세요. 그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가
결국은 여러분 삶 전체를 더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작은 당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밤 몇 분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내 손을 어루만지며 오늘 하루 잘 견뎌준 내 몸에 감사하는 그 순간, 바세린 한 통은 단지 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만들어주는 열쇠일지 모릅니다. 피부에 바른다는 건 결국 나를 아껴주는 일입니다. 얼굴에, 손등에, 목에 얹는 그 작은 바세린 한 점이 내 삶의 리듬을 바꾸고 자존감을 되살리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든 70이 넘었든 80을 바라보는 지금이든 괜찮습니다. 바세린으로 시작하는 이 작은 루틴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나의 얼굴이, 손끝이,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 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크림보다 더 강한 위로가, 고가의 화장 더 진한 효과가 바세린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도 곧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따뜻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노후건강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